안녕하세요. 김효원, 권국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머님들이 아이들 공부 못지않게 사회성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성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회성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교과서나 사전을 보면 사회성은 타인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경향,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회성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마음, 관계를 시작하고 또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단짝 친구 사귀고 잘 지내는 것, 이런 게 다 사회성과 연관되는 것이군요. 아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힘 자체를 사회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 좋은 아이로 자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는 정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관심사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 또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과 자존감, 그리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들이 사회성의 기초가 되는 능력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사회성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엔 여러 가지 능력이 포함되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사회성의 기본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저 사람은 기분이 저러니까 아마 저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혹은 저 사람은 기분이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하게 된 걸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고는 능력을 마음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 마음이론의 기본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돌 이전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기들은 4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 톤을 듣고 슬픈지 행복한지 구별하기 시작하고 6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또 나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 맞춰서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심사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라나는데요. 생후 9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엄마가 바라보는 곳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쳐다보기 시작하고 10개월이나 11개월 사이에 엄마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면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자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관심사를 나누고 싶어하는 행동은 줄어들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자신의 감정, 또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런 성취한 것들을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지속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나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사회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 아래 숨어있는 믿음과 동기를 이해하고 대화에서 상대편의 반응을 살피고 의도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막 어지러 놓은 방을 보고 엄마가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정말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어법으로 잘못했다고, 엄마 화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발이 넓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실제로 발이 크다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에 숨어있는 뜻이나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마음이론이 자라면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회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것 말고도 사회성에 중요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친구 6명과 8조각짜리 피자를 나눠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 2조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2명 뿐이죠. 그럴 때는 나도 더 먹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배고파 이러면서 피자를 3조각 다 먹어버리면 피자를 못 먹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를 하고 또 나의 행동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능력, 즉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도 화를 내거나 폭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는 사귀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감정 조절 좀 잘해야 되는데요. 혹시 이제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또 좋은 친구가 되는데 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아이의 자존감도 사회성의 정말 중요한 능력의 하나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과 어울리는 친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친구에게 나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고 세상은 호의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또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를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과 또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존감은 역시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이가 엄마와 가족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기여한다는 걸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도 있을까요? 사회성 발달의 문제를 주로 하는 그런 질환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문제와 함께 특정한 물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거나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조정해가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대부분 유아기에 진단이 됩니다. 가능한 일찍 적어도 만 3세 이전에 발견하여서 집중적인 특수교육을 시행하여야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기가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쳐다보고 웃지 않거나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거나 또래보다 말이 느리다면 가능한 빨리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성과 관련된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군요. 그렇다면 앞에 사회성의 요소 중에서 이 자기조절 능력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질환도 있을까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흔히 ADHD라고 부르죠. ADHD가 바로 행동 조절, 자기 통제의 문제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아이들 가운데는 성격이 밝고 에너지가 많아서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쉽게 친구를 사귀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거나 친구들의 사소한 장난에도 크게 반응해서 싸우거나 행동이 크고 거칠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운데는 ADHD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ADHD가 있는 아이들은 행동이나 감정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회성 훈련을 통해서 경청하는 법, 순서나 차례를 기다리는 법, 또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사회성 훈련을 하면 이 ADHD 친구들도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ADHD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좋아서 약물 치료로 충동성이나 조절과 관련된 능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사회성 훈련도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영향을 주는 뭐 다른 문제가 또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고 불안이 높은 아이들 가운데서도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관계를 맺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놀이터나 유치원에서 만난 아이들과 1대1 놀이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놀이터에서 아이와 잘 어울리는 친구를 초대해도 좋고 유치원 선생님께 아이와 관심사나 흥미가 같은 친구를 추천받아도 좋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한꺼번에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친구를 만나서 또 여러 번 만나서 익숙해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또 익숙한 어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1대1 놀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친해지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사회성이란 무엇이고 사회성과 관련된 능력엔 어떤 것이 있고 또 사회성의 문제와 관련된 질환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국주 선생님께서 사회성과 뇌발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군포시 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세요.